사물의 크기를 늘린다거나 줄일 때 사용되는 앵커 포인트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하나를 보통 그린 걸로 지금 기반으로 할게요.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일 쉽게 앵커 포인트 바꾸는 방법은 컨트롤 알트 누르시면서 홈이죠. 예, 가운데 딱 오게 됐네요. 좋아요. 요 하나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대상에다가요, 위글이라고 하는 익스프레션을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위글, 예. 그림을 그리셨다. 예, 그렸습니다. 펼쳐 내리려면 많겠죠? 예, 여러분 포지션이니까 P 눌러주시면 포지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든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을 거야. 상하 좌우로 막 흔들리듯이 막 뭐 진동하는 느낌? 예, 바로 여기 포지션 앵커 포인트 앞에 여기 써 있네요. 알트 클릭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만들거나 추가하거나 지울 수 있다. 알트 클릭. 자, 뭔가는 들어가 있어요. 트랜스폼 포지션도 있고 한 번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없어요. 자, 지워도 되지만 눌렀습니다. 근데 이 막연하죠. 함수 자바스크립트 이게 알듯이 여기 많이 쓰는 게 있었어요. 루프 아웃. 두 개의 키프레임 사이를 계속 반복하게 한다거나 아웃한 지점에 요것도 쓸 수 있겠지만 오늘 소개하는 건 위글입니다. WIGG 이렇게 치셔도 위글이라고 나와요. 위글. 위글 보이실 때 엔터. 여기 이제 공란으로 벼 있게 되면 공란으로 벼 있는 거지만 여기다가 1, 콤마 150 아니면 뭐 170 아니면 여러분 이게 이제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걸 말하는. 위글이라는 애가 진동하는 어떤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떻게 입력 이 안에다 이제 값을 입력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 뭐가 나오는겨? 예, 뭐가 나올 겁니다. 일단 빈자리를 찍고 한번 얘를 한번 떨듯이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예, 얘가 애니메이션도 안 줬는데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게 120이 폭이 너무 큰가? 이게 안 되겠다. 예, 좀 덜 움직이게 해볼게요. 120이라는 공간만큼 픽셀을 70점만 줘야 되겠다. 1초 70. 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요. 홈.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랜덤하게 움직여요.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아까보다는 폭이 조금 줄어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위글이 일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에도 노출이 안 되나요? 예, 분명히 아무 키프레임도 없어요. 아무런 키프레임도 없습니다. 단 속성에 피해만 느껴지게 애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야, 지금 뭐 이럴 땐 또 안 보여요. U 누르고 예, P 이때 바로 포지션에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닌데 들어간 거예요. 자, 돌리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겠네요. 예, 포지션에 익스프레션 웨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잠시 멈춰놓고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알트 클릭 포지션 펼쳐 내리면 키프레임이 없습니다. 위글. 자, 여러분들이 따로 구성을 해주셔도 좋지만 현재 보이는 쉐이프 레이어 이렇게 엔터 키를 치셔가지고 이거는 방울이라고 할게요. 방울이 1. 그래, 잘했다. 효과 접어. 예, 접었고요. 여기 얘에다가 또 같은 애를 연달아 그리면 이거는 동질성이 갖는 그런 표현이 좀 되게 돼요. 중심은 중심인데 여기 새로 그리게 되면 얘와 얘는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게 따로 돼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가운데 기준으로 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위글이. 자, 간단하게 U로 접어주시고요. U, English U. 예, 좋아. 방울이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이쪽에 일단은 가운데를 기준이긴 하지만 멀리서 가운데 불규칙하게 만나는 걸 표현하려고 하고요.
방울이가 너냐? 예, 방울이가 크기를 스케일로 조절해도 되고 더블 클릭. 예, Alt는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이렇게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듯이. 예, 각각 다른 느낌이 나오게 자 보실게요. 운동이 각자 달라요. 이 남인 것처럼 이거 봐보시죠. 완전 운동감이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따로따로 색깔을 하나로 뭐 통일해도 좋은데 저는 동일한 컬러를 지정해 봤습니다. 일단 뭐 너무 멀리 말고 주변에서 파리가 모기가 윙윙 다니는 그런 느낌처럼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좀 작게 할 거라면 얘를 복제하는 게 낫겠죠. 요거 센터 틀리다. 센터 틀리네요. 컨트롤 알트 홈. 야. 자, 아까 크기 줄일 때 건드려서 그래요.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이건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스케일로 하지 그랬어요? 스케일? S. 그렇지.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80? 아니면 70? 네, 봐서 여러분 조절하면 되겠죠. 균형을 좀 줄까요? 여기 큰 애가 있고 요 정도에 있다면 요 둘이 필적할 만한 힘을 둘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각적인 균형을 좀 주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들 구경해 볼게요. 각자 지 맘대로 놀고 있어요. 뭔가 막 붙기도 하고 막 저쪽에 붙기고 막 이쪽 붙고 막 저쪽. 예.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효과 붙었다. 예. 예. 참 현재 제가 20프레임만큼 컴프가 나올 때. 자, 이건 억지로 지들끼리 불규칙하게 붙는 거고요. 요런 애들을 우리 약간 떠는 증세를 좀 보이게 했다가 여기까지가 떠는 근처 재밌게 이렇게 애들을 배치해 보세요.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돌다가 있잖아. 몇 초 정도로 할까? 지금 우리가 컴포지션 20초거든요. 한 4초 정도는 떠는 걸로 할게요. 정확히는 4초 지점까지는 끌어주고 4 포인트 엔터. 4초까지는 그대로 준비해주고 요때부터는 뭐 다른 변화를 주겠다. 지금 어떤 변화 상태가 좀 볼게요. 유로 간단하게 요 정도면 떨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가운데 서로 만나는 걸로. 어떻게 4초까지는 그런데 얘네 셋을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운데 결집해서 만나야 돼요. 밖에서 놀지 말고 P 포지션. 자, 4초 이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에펙이 좋은 게 이렇게 동시에 세 개의 레이어를 별도의 스톱워치를 눌러서 동시에 키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4초 전까지는 따로따로 막 놀고 있다가 어떡할까? 만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나름 만나려면 한 2초 정도에 만나게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각자 다르게 찍혀 있지만 약속 장소를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 주신다면은 자, 각자 따로 떨고 있는 애들이 요 무렵이 됐을 때 딱 그렇지. 예, 모여서 이 안에서도 막 놀고 있네요. 나가고 싶고 막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러겠지. 왔다 갔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누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 어차피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결국은 가운데 모여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이 좀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형태고요. 네, 뭐 애니메이션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가운데로 중심에 만났고요. 그 뒤에도 마구마구 막 떨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위에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방울이 위에다가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얘를 만들게 되면
걔가 영향을 받게 돼요. 자, 레이어, 뉴, 예, 어저스먼트 레이어 찾아냈네요. 예, 예, 요거를 컨트롤 알트 Y를 이용해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고 나오니까 앞으로 단축키 알아두시고요. 카 Y. 자, 만들었어요. 있어요. 아무런 색상도 없고 일단 복잡하니까 U 눌러서 접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아무런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런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집히는지 한번 선택도 해볼게요. 야, 어저스먼트 레이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가 밑에 있는 애들 보이지 않는 권력 같은 느낌으로 애들을 제어해 주는데 널이랑 약간 비슷하죠, 개념은. 자, 그건 근데 이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 너 가우시안 블러 한번 적용해 보지. 그래. 자, 이게 이미 이제 적용해 왔던 애기 때문에 가우라고만 해도 가우시안 블러가 잡힙니다. 여기서는 블러 앤 샤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우시안 블러를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잡으시고 어저스먼트 레이어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느낌이 안 나오는데,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 너 지금 받은 게 뭐야? 가우시안 블러거든요. 이 가우시안 블러는 프리미어 프로에도 있죠. 예, 보통 이제 수평과 수직, 호리젠탈 앤 버티칼 여기 맞춰져 있고 이 값이 여기서 올려지는 거예요. 수치를 제가 보면서 지금은 모여 있는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 정도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블러니스 값을 증가를 시켜줘요. 더 뿌옇게 보이면 될 텐데 딱히 몇을 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적용한 건 32, 딱 떨어지게 40. 예, 뿌옇죠. 근데 여기 보면 흐리멍텅하게 뿌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증세를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독특한 거는 컨트롤 K 여러분들이 배색을 바꾼다 하더라도 제가 약간 청색 계통으로 줘볼게요. 진짜 아무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맡은 역할이 보이지 않는 아래 애들을 제어한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 거기에 딱 어울리는 게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그 뿌옇게 보이는 부분을 명확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매트 초커, 목을 조이듯이 뭔가 애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트 초커를 플레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노트는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 내려보시면 제 게시물에 노트가 잘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효과 이름을 복사를 해서 자, 돌아왔죠? 여기 검색하는 데다가 기존 키워드는 닫아놓고 컨트롤 V 매트 초커 하나가 있네요. 요거를 역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던져줍니다. 없기 때문에 던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효과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기죠? 가우시안 블러와 매트 초커. 여기 매트 초커의 내용 중에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 값으로 적용되어 있는 그레이 이게 채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레벨 소프트니스 요 값을 약간 글쎄요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9.99로 되어 있는데 한 5 정도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5 멀리서 보시면 요럴 때 느껴짐이 좀 있네요. 어때요? 끈끈한 액체 같은 애들이 여처럼 요때는 이제 붙어버려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괴한 모양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못 느끼다가 이 붙을 때 이런 현상이 바로 매트 초코가 가우시안 블러와 만나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이런 걸 위해서 또 두 개의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영상으로 보는 거라면 잠깐 멈추시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왜 이거를 각자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안 줬나요? 물론 주고 난 다음에 시도를 해도 돼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시작할 때 여기 있는 각각의 대상들마다 그쵸, 가우시안 블러와 그다음에 매트 초커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복제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존재감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요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 여기 보이는 부분만 감춰주시면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평범한 애들. 자, 위에 있는 애들이 지배를 해주면서 이런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냈다. 자,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사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약간의 그 텐션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관련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죠. 어저스먼트 에어는 일을 다 했어요. 충분히 잘했고요. 요거 애들을 U 눌러서 펼쳐 내려 보겠습니다. 요때부터 출발을 해서 요때 가운데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출발 슈. 이렇게 키프레임들을 전체를 지정하시던가 컨트롤 A. 요때는 안 되겠지만 키프레임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프리미어 프로에도 텐션감 있게 표현하는 이지 인 이런 게 있었죠. 예, 마우스 우클릭. 여기 키프레임을 도와주는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를 딱 눌러보시면 여기 단축키 많이 알려져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단축키를 잘 안 쓰지만 여기는 이지 이거는 앞과 뒤에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지는 서서히 시작되는, 이게 원래는 이지인을 써야 된다면은 여기 뒷부분에 있는 애들만 보시죠. 요런 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운데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밖에 놀다가 가운데 요때 마우스 우클릭 어시스턴트 요거 Shift F9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갈 필요 없이 잘 보시죠. 요렇게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면서 F9 이렇게 누르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 예, 뭐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애들도 풀어주는 게 있긴 있죠. 보통 이제 뭐 표현식으로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 만나는 역할을 해주고요. 언두. 이런 경우는 키프레임 각자 지정해 놓고 우클릭. 예, 요거 이지 같은 경우는 쉽고 뭐 쉽게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모래시계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모래시계 모양. 근데 이런 경우는 다 곡선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돼 있는 애들 그냥 보는 것도 좋은데 프리미어 프로는 속성을 펼쳐 내리는 게 있었어요. 속성을 펼쳐 내려서 화살표 내려보면 그때 그래프 에디터가 보이고요. 얘는 그래프 에디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그래프들이 좀 보여지고요. 예, 바로 이 지점이 있는 애를 요렇게 하면 점 4개가, 그리고 요거는 보는 목록에 따라 틀린데, 예, choose graphic type, 그래프 타입이죠. 요거 눌러 보시게 되면 스피드에 맞춰 주셔야 돼요. 스피드에 맞춰 주시게 되면 일단 평범하다가 가운데 값의 변화가 많아지고 나와 있는데 뒤를 건들거나 앞을 건들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만약에 뒷부분,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이쪽으로 쭉 몰아주면 앞에서 힘이 엄청난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되 밑에 평범하게 여기 갈도록 이제 높이 올라갔다가 슉 이런 느낌의 표현을 달리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이 꺾여져 있는 뭐라고 할까, 장판이 밀린 느낌이 아니라 이쪽도 일정한 공백을 유지하는 거라 이렇게 했을 때 4개가 일정한 이지인 이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변화가 났는지 특히 확인하셔야 될 거, 요 표시가 이게 뭔데요? 요거 그래프 타입이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라고 나와 있을 때 요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목록 보기에서 요걸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그래프 에디터를 다시 눌러 주시면
평범한 것처럼 나타나게 돼요.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각자 놀고 있다가 예, 물론 이제 간격이 좀 영향을 줘요. 간격이 물이 갑자기 만나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래프에 가본다면 급격한 변화의 느낌. 키프레임과는 또 따로따로 높이기 때문에 뭐 시점 보셔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죠. 플레이 스페이스바. 이게 좀 램 점유가 좀 많이 통합니다. 예, 일단 이따가 요때 싹 빨랐다가 요 끝부분에 약간 약하게 잡히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보는 느낌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텐션감 있게 뭐 홈에다 놓고 원래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네가 다 깔끔하게 파란 색깔이 녹색으로 채워질 때 결과물이 제대로 보이겠습니다만 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안 보여주고 엄청 멈추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작업하고 있던 게 로고 워터쇼입니다. 로고 워터쇼. 로고 워터쇼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이것까지 원래 포함을 해서 요거는 로고라고 하는 이름의 프리컴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달고 다니게 되면은 독립적이지 않고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잠겨져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죠. 얘가 안 따라가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클릭 프리컴포즈 얘 이름은 로고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근데 뭐 리퀴드 로고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액체 같은 느낌? 아니면 거기 유지했던 애들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앞에 했던 애들과 이름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터 속에 있으니까 워터 W T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워터. 오케이. 자 그대로 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기다 놔도 되고 컨트롤 D 눌러서 여기다 놓고 R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도에 맞게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크기를 줄이시려면 S 그래서 쭉 작게 이렇게 자유롭게 역시 조금 느리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요 친구가 가서 쇼를 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여기까지는 잘 보셨는데 입체감이 조금 물방울 같은 느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자 현재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레이어죠. 요거를 실제 그래도 부피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문제입니다. 실제 크기보다는 외형이 좀 크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크기에 맞게 컴프를 만들 때 영상 크기에 보통 맞게 만드세요. 만들다 보면은 생각지 못해 이런 넓은 공간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로고 워터 컨트롤 K 보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900이기 때문에 제가 400에 요만큼 우그러 들었죠. 일단은 400에 400 정도 한번 때려 볼 텐데 어디 보자. 요렇게 밖에 넘어간다면은 좀 더 커야 되겠네요. 500 정도 줘야 될까요? 저는 이 실제 크기보다 요거는 자동으로 비율 맞추는 걸로 해서 이렇게 어디 한번 보죠. 600 500도 괜찮은데 550 어디 보자. 이게 600으로 규합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엄청 가운데 결집은 잘 되는데 물어보면 되죠. 뭐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바로 얘인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때는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존재감이 실제는 없어요. 애들 뭔가 규합하는 역할을 해주고
네, 그리고 너무 떨림 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못 줍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자, 얘가 들어가 있는 애가 별도의 컨텐츠 내용이 있고, 네, 움직이는 역할만 좀 해주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는 위치만 알아놨다가 조금 늘리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폭을 좀 봐서 아까 같은 방법 써야 되겠네요. 너비만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나가질 않죠? 네, 좋아요, 좋아. 그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뭐 제가 한 거를 좀 혹시 원하신다면 한 900에 600 정도 친 것 같습니다. 너비를 여유 있게 900 정도, 600, 96. 자, 이제 로고쇼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알뜰하게 보이죠? 알뜰하게. 입체감을 준다. 입체감. 레이어 스타일.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레이어 스타일 아실 거예요. 보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찾아가서 베벨 앤 엠보스 써보시고, 얘한테 들어갔네요. 좀 휠을 당겨서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베벨 앤 엠보스의 값의 변화라든가, 포토샵에도 나오죠. 사이즈 크고, 블랙보다는 다른 컬러 아니면 여기 블랙에 있는 샤도우 부분을 좀 약하게, 아니면 컬러를 직접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약간 구름 같은 느낌이 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섀도우, 기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적당하다는 표현이 애매하게 하는데, 적당한 값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넣으실 분들은 같이 넣어보는 것도 재밌겠죠. 사이즈를 좀 더 올려볼까요? 그래서 이너 베벨 형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왔네요. 뭐 다르게 주실 분들은 뭐 아우터 베벨도 쓸 수도 있겠고요. 아이고, 이건 밖으로 나간 느낌. 엠보스는 안팎이 느껴지니까 역시 이너 베벨을 사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세세한 차이인데, 자, 거기다 그림자까지만 넣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롭 섀도우죠. 적용돼 있더라도 드롭 섀도우를 찾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섀도우를 찾아서 너무 어둡다. 그리고 여기 내에 디스턴스 거리를 약간만 더 떨어뜨려 가지고요. 사이즈도 약간 퍼지게, 그죠? 은은하게 퍼지고 있죠. 예, 분명히 입체적인 애가 아니지만 그런 게 같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애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옆집과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Alt 슬래시 화면 맞춤보기 컨트롤 A. 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보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렌더링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이 각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활성화됐을 때 이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따로 놀다가 붙어 있는 장면 왔다 갔다. 그래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장면에 연출된 내용들. 어쩐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늘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짝짝 달라붙는 요때가 얘들이 쇼를 잘 해주는 거니까. 잘 표현됐구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세이브. 네,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려 봤는데, 바로 이 친구였죠.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들이 조금 복잡한 속성들로 이렇게 다 들어가서 표현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벼 있는 이쪽 대상에다가 알맞게 만들었으니까 이 대상에다가 제가 약간 여러분들 낯설게 느껴지는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고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네, 약간 비슷해요. 바로 이 친구가 베벨 앤 엠보스에다가 그림자 집어넣은 거였죠. 네, 이 친구에다가는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애를 한번 넣어볼 테니까 평범한 애죠. 네, 한번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애를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뭐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만 그라디언트 치시면 그라디언트 램프, 여기 그라디언트 종류가 포칼라 그라디언트 여기 하나 또 있고 그라디언트 램프. 포칼라는 색상 4개, 색상 4개. 그라디언트 램프는 색상 2개. 색상의 변화를 여러분 원하는 포인트만큼 색깔을 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저를 보여주시죠. 잠깐만요. 비교하는 차원으로 이 꼬마는 저쪽에 놔보고 요거 컨트롤 D R 각도를 좀 다르게 돌려볼게요. 약간 징그럽게 나오네요. 자, 얘한테는 그라디언트 램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했고 그라디언트 램프 더블 클릭했고 누면 블랙 앤 화이트 컬러가 기본 들어갑니다. 너 일로 와봐. 나 좀 보자. 너 어떻게 표현한 거야? 예, 요겁니다. 요거고요. 여기 컬러 포인트를 여기라 딱 찍어주면 여기가 어둡게 나오고 그라디언트 뿌리는 느낌. 밝은 색깔이죠. 끝나는 색깔이네. 이 끝나는 부분의 위치를 그라디언트 툴로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본 결과 이게 그라디언트가 표현된 거예요. 이대로 쓰면 너무 멋이 없죠. 그라디언트가 2종이에요. 2종 세트입니다. 눌러서 막 분위기에 맞게 컬러를 찾아서요. 여기 이런 느낌? 이게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색깔 바뀔 수 있고요. 위치도 바뀔 수가 있어요. 레디알, 네, 뭐 리니어 형태. 여기도 있네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램프, 레디알 그라디언트 램프 지원해줘서 부 같은 느낌.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네. 여기 레디알로 하니까 안쪽 기준으로 해서 그라디언트 컬러가 바뀐다는 거. 자, 뭐 어떻게 보여드릴까? 얘네들이 유기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센터 위치를 요 정도에 잡아놓아야 되겠네. 자체의 폭이죠, 폭. 이거는 밖에 나가기 중심 기준이고요. 하얀 거는 여기 포인트만 찍어주시고 포인트를 이렇게 걸려주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얘가 그라디언트 대용이야. 예, 그라디언트 대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끝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제가 뒤죽박죽 해놨네요. 이건 안 됩니다. 색깔을 지정하셔야 돼요. 안쪽은 짙은 파란색, 밝은 파란색, 바깥은 하얀색. 포칼라 그라디언트 아마 대비가 되는 애들이에요. 비슷비슷한 애들이라. 와우, 그래도 뭐 색감은 그라디언트 뿌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있다고요. 그래요? 네. 자, 이거는 포칼라 그라디언트. 자, 맨 마지막 꼬마한테다가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써드릴게요. 이거는 뭐야? 4개의 색깔을 지원해주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CC 2020 버전, 2022 버전까지 쓰신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포칼라 그라디언트 여기다 적용을 딱 해볼게요. 오, 컬러가 4가지 색깔을 지원해 줍니다. 4가지 색깔을 지원해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그리고 타겟도 잡혀 가지고요. 제가 노란 색깔이
요 정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요 연두 색깔이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예, 보라 색깔이 타겟 보시면서요. 색깔 당연히 바꿀 수가 있죠.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어요.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예쁘긴 한데, 예, 뭐 배색을 좀 바꿔놔야겠네. 예, 클릭해서 컬러를 여러분 쓰고 싶은 컬러로 좀 바꿔주시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네요. 강하던가 애들 사이에 깔려 있어가지고 느껴지실 겁니다. 가운데 껴있는 녀석이. 다른 애들 틈새에 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예, 존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느껴지시죠? 요겁니다. 입체적이진 않지만 예, 그라디언트가 그라디언트 램프 포칼라 그라디언트. 나도요. 너는 그렇지. 너는 맨 위에 올라가면 돼. 마지막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훨씬 티가 났다고요. 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래서 예, 진짜 있네요. 있습니다. 드론은 같고요. 입체적이죠. 단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리니어, 레디알, 예, 앵글, 리플렉티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애를 골라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앵글은 좀 주목할 만한 애들이긴 한데 360도가 나오. 360도 돌리고 있네요. 그라디언트만 가운데 꼭지점 같은 느낌으로 준다면 저 예, 포토샵이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네, 그라디언트는 어떻게 요겁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를 딱 눌러서 오렌지 투 오렌지 단 샘플링이 안 돼 있어요. 가운데 이쪽은 오렌지 상응 봐서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라 채도를 높인 쪽으로 와야죠. 느껴지시죠? 오렌지 투 오렌지로 많이 알려진 애죠. 이 오렌지 하나를 이쪽 반대쪽에다 이렇게 넘겨주면 앵글 그라디언트를 쓰더라도 멋집니다. 이 사이에 뿌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간격을 조금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타점이 참 잡혀야 되는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타점이 여기가 가운데 시점인가 봐요. 여기가 그라디언트 앵글 범위로 돌려야 되나? 예, 이렇게 돌려야지 타점이 좀 바뀌네요. 예, 이게 앵글 그라디언트의 대표적인 예였죠. 옵셋이 따로 있어가지고 옵셋을 건드셔야지 앵글 그라디언트 시점을 얘한테 맞출 수가 있겠네요. 여기 옵셋 따로 떼어내다. 예, 따로 떼어내다. 요거 수평과 수직. 어이구 거의 왔네요. 다 왔네요. 단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잡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앵글 그라디언트가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이런 경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색상이 중심이니까 색깔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중심으로부터 나가는 애가 레디알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어디 볼게요. 색깔을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여기 나왔네요. 잘 들어갔네요. 옵셋에서 중심의 위치를 약간 건드려 줘야 된다. 자, 예, 그래서 오색이 충만한 그런 장면들을 한번 연출을 하면서 예, 바로 위글, 가우시안 블러, 매트 초커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장면 여러 대상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지. 진짜 예, 위글이 표현되어 있는 예, 아주 복잡해 돼 있고 그 다음에 합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예, 묘한 예, 뭐 액체가 뭐 붓거나 끈끈한 유기적인 느낌이 느껴지죠. 딱 그거네요. 일본에 그런 음식도 있고 우리나라는 메주, 예, 메주나 이런 게 탁 푸는 느낌. 자, 근데 이 유기적인 느낌에 원들이 있죠. 원들이 흔들리기 전에 자, 여기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애들을 좌우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걸 잠깐 안 보이게 놔볼게요. 안 보이면 위글만 표현돼서 그냥 일반적인 형상이 돼요. 끈적끈적한 느낌을 못 줍니다. 여기 있는 가우시안 블러와 매트 초커가 적용되는 대상이 어저스먼트였기 때문에 표현이 됐던 거예요. 감춰봤던 거예요. 자, 여기에 어울리는 그 텍스트들을 나열해서 움직일 때 따라다니는 마구마구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표현 한번 페어런팅 기술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어저스먼트 레이어 위에다가 글씨를 조그만 글씨 그냥 투박하게 많이 쓰시면 재미없어요. 뭐라고 하지? 예, 여기다가는 뭐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SYSTEM 너무 작다. 글씨를 적당하게. 오케이, 좋았어요. 자, 페어런팅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물체 오케이. 이건 글씨 오케이. 띄고 선 카메라 트래킹, 모션 트래킹. 예, 바로 모션 트래킹 편에 소개가 됐던 페어런팅 기술입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야지 되겠죠. 시스템 오타 났는데 저런 용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고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그려드린 요거는 여기까지 끝인데 스트로크가 있어야 돼요. 선으로 필은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두꺼우면 안 예뻐요. 픽셀 수는 이렇게 작게 나오겠습니다. 오타는 건물 시스템 SYSTM 작게 써서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시스템이 중요하다. 의외로 크게 만드시면 또 안 예쁜 그런 예가 많아요. 대문자 여기 다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니까 올캡. 이야, 괜찮네요. 자, 그럼 페어런팅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나는 예, 이게 분명히 명확해야 돼요. 이 쉐이프는 밑에 있는 시스템의 부모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냥 쓰시면 쉐이프 레이어, 그렇지. 그냥 쉐이프 레이어 카피해서 이 자리에 엔터 치고 이렇게 주면 이거의 라인, 그렇죠. 한 번만 고생하면 LINE 라인 1 라인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가? 그러네. 자, 라인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페어런팅 한번 해볼게요. 자, 글씨가 이 위에 있던 선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모기향을 가지고요. 요렇게 이게 싫으신 분들은 논 아니면 요렇게 레이어 1 그렇지. 요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움직이면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얘는 그릴 때 컴포지션 기준으로 앵커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건 중심보다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 비하인드,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해주면 딱 붙어요. 이런데 코너에 딱 잘 붙었다. 손 띄구이.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요. 중심 축을 앵커 포인트를 바꿔주는 거니까 툴을 바꿔놔야 돼요. 무브 툴로.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얘가 위글할 수도 있어요. 위글을 이 글씨가 그렇지. 위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얘한테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 축이 원래는 딱 맞아야 되는데 제가 건드렸네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바로 얘가 얘한테
속한다는 그런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존재감을 알아야 되겠죠. 너 누구니? 접어봐. 이유 접어보고, 야, 네가 방울이지? 예. 지금 우리는 라인이야. 내가 아주 바쁘거든. 오히려 적반하장인데요. 내가 라인인데 말이야. 누구라고 했죠?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 방울이 1. 그렇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끌어다가 페어런팅으로 이렇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 벌어졌나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때요? 같이 따라가죠? 같이 따라갑니다. 자,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분들 앞에 보여드렸던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